축덕과 추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2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이제 오늘 좀 선선한 날이. 그렇더라고요. 네. 비가 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처서가 지나니까. 슬슬 이제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24절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신난다. 귀신같이 또. 근데 그리고 좋아. 이제 짧은 가을이 오고 또 긴 겨울이 오겠죠. 네. 가을이 근데 옷 제일 예쁘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데 너무 부지런히 입어야 돼요. 무릎에 이 장치부터 떼야 되잖아요, 빨리. 예. 항상 그 예쁜 옷 위에다가 네. 로봇 다리. 그래서 오늘 숨겼잖아요, 바지 안에. 자, 지난주 K리그 정말 대단한 네.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쵸. 맞추기 쉽지 않은 경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까 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 메시가 또 그쵸. 어시스트 결승도 도움 올랐죠. 2개 네. 메시는 메시야. 대단하더라고요. 후반 추가 시간 8분이었나? 참. 그 꼴등 팀에서 그렇게. 야, 선수 하나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팀이 달라진 축구가 보통 그렇지 않은데 잘. 그러니까요. 그죠? 축구가 쉬운가 봐요. 메시 선수는 쉬운가 봐요. 쉬운가 봐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있었다. 네. 팀보다 위대한 메시죠.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강인 선수의 그 발탁 여부, 뭐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네. 황선홍 감독의 투덜거림도 있었고요. 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일단 A 매치에 합류한 걸로 정리가 됐는데 바로 한 이틀 뒤에 부상이 있었어요. 네. 상태는 좀 어때요? 그 뭐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는 그 경기에서 다친 거는 아니라고 해요. 안고 뛰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햄스트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처음에 다쳤던 그 프리시즌 때 첫 프리시즌 경기에서 다쳤었죠. 그거는 이제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 그때도 뭐 이렇게 뭐 허벅지 뭐 햄스트링이 파열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좀 안 좋음을 이상을 느껴서 선수가 몸의 이상을 느껴서 빠졌던 상황이었고요. 그건 치료를 다 했죠.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 근육인데 뒷근육이 아니고 앞근육입니다. 앞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쳤던 그 오른쪽 햄스트링하고는 부상 부위가 다르고요. 일단은 선수 본인이 계속 불편함이 있었다고 해요. 이 경기에 전에도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아직 일단은 뭐 이적한 지 얼마 안 됐고 시즌 초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의욕을 드러내서 경기 출전을 감행한 거죠. 강행보다는 감행한 건데 선수가 또 프리킥 또 그리고 코너킥을 또 전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부하가 계속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왼발이고요. 또 특히 이제 앞근육 같은 경우에는 킥을 할 때 사실 많이 근육을 쓰게 되기 때문에 앞근육은 잘 안 다치는데. 생소하네요. 그래서 조금 다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상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라는 게 근육 부상이라는 거는 근육 부상의 거의 대부분은 과도한 사용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쉬면 돼요. 근데 이거를 보통 땡겼어요.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든 이걸 뭐 마사지를 해서든 그렇지. 물리치료를 해서든 땡겼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라고들 해요. 자연 치유가 제일 좋은 네, 거죠. 쉬어서 낫는 게 가장 좋다고들 해요. 팀에서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팀에서는 지금 이강인 선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를 조금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A 매치에는 안 뛰게 하려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간 얘네 밑밥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뭐 A 매치 3, 4주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 치료에 필요한 시간이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네, 아시안 게임은 딱 한 3, 4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상대로만 회복이 된다면 사실 아시안 게임 참가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클린스만 감독을 매긴 건가요, 그러면? 근데 꼭 그렇게만도 보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 황선홍 감독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근데 선수가 이제 경기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한 달 있잖아요.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팀에서 구단에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구단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풀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또 의무 경기가 또 합류 아니기 시기가 좀 때문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죠. 황선홍 감독님 파이팅.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 근심 덜고 하나 또 풀어요. 그래도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엔트리. 엔트리 예. 이거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네, 사실 뭐 이거는 해결이 될 걸로 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결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 말고도 사실 이 엔트리 관련한 문제 있는 팀들이 좀 덜어 있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명 예비 엔트리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때 30명만 왜요? 제출을 했대요. 20명이나 적게요? 네. 왜일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본은 또 해외 진출이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해외를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출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엔트리를 맞출 수가 없는 원래 예비 엔트리 안에서만 22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일본도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여러 나라들이 사실 엔트리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아시안 게임 이 축구는 말이죠. 네. 운영이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운영이 좀 주먹구구예요. 네. 사실 보면. 점점점이죠. 점점점이죠. 축구는요. 참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조별리그에 3팀 들어가는 조가 어딘다는 게 말이 있어요. 저 그때 그러니까 조별 그 3팀이 전부 올라갈 수도 있어요. 16강에. 뭐 경우에 그거 따라서. 너무- 네. 그러니까 형평성에 좀 약간 허접한 거죠. 어떻게 어긋나는 얘기하면.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 손들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제발 나오니까. 제발 나와주세요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여건이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대회로 하지만 사실 그 일본만 해도 일정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종목에서 개최국이 아니면 왜냐하면 이 기간이 세계 선수권 기간하고 많이 겹쳐요 종목별로. 그럼 세계 선수권이 우선인 거예요. 선수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도 저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협회는 당연히 근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대한체육회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결국에 OCA하고 풀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와 또 축구협회 관계에 미묘한 또 서로 간의 기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인데 덩어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러니까 IOC와 피파의 기싸움이라고 똑같아요.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분야 종목이 워낙 인기도 많고 하니까. 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체육계 전체를 관할하는 대한 예산도 더 많을 걸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산도. 예산은 사실 체육회가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네, 한 2천억 규모가 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근데 어쨌든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그 단일 종목으로 말하면 굉장히 크죠. 네.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인력 구조나 뭐 그다음에 또 이것도 그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임금 체계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체육 행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두 직장이거든요. 뭐 공단까지 포함하면 세 직장 정도 되는데 마사회. 네, 마사회 그런 꿀직장들이 사실 숨어 있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그래도 뭐 양대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사실 뭐 그 스포츠 이벤트도 올림픽과 월드컵 뭐 우리 그렇죠. 흔히 뭐 육상도 끼기도 하고 뭐 때로는 F1이 끼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사실은 양대 이 월드컵과 양대고 올림픽이니까. 사실 지금 피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IOC보다 피파의 입김이 더 센 상황이 돼가고 있죠. 그렇죠. 올림픽은 지금 한번 개최를 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폭삭 망가지는 수준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월드컵은 개최를 하면 난리가 난리 나죠. 나잖아.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IOC가 피파에 살짝 이제는 좀 부탁해야 되는 우리 좀 살려줘 약간 뭐 이런 갈등 재밌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헤게모니 싸움에서 지금 피파가 살짝 지금 앞서가고 있죠. IOC가 아무튼 대빵이고 그 밑에 피파는 한 가지의 그렇죠. IF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일 뿐이에요. 그 수많은 뭐 피바, 뭐 피나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래서 하지만 축구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동안에 피파 회장은 당연직으로 IOC 위원을 사실상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피파가 입김을 내기 시작한 게 지금 23세 이하 맞아요. 그것도 있죠. 올림픽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올림픽에 이제 그 나가니까 우리 선수들 보호해야 돼. 23세 A 대표팀 안 내보내. 23세 이하만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IOC 그 올림픽에서 축구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A 대표팀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네요. 올림픽. 그런 것도 이제 기싸움의 하나의 그거죠. 여튼간에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발표하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사실 축구협회는. 그래서 지금 우리 엔트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에 경쟁이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오늘 D-30 기자회견에서 이기흥 회장이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풀었어요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다. 축구협회는 실제로 열심히 일하기보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부탁하고. 네. 네. 하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잘 네. 지내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한체육회 입김이 좀 더 세죠. 네. 뭐 그 엄밀히 말하면 네. 서로 뭐 그 협업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때는 대한체육회가 그 어떻게 보면 AD 카드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기 때문에 코치들이 벤치에 못 앉고 뭐 이런 많아요, 경우도 많아요. 뭐 종종 발생합니다. 그 마사지사 못 들어가고 네, 뭐 이런 그런 경우 경우도 많습니다. 있잖아요. 여튼간에 저희 다행히 방송국 그 패스도 막 주고 이랬어요. 가족들도 맞아요, 그렇고 뭐 맞아요. 코치도 못 들어가가지고 경기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구나. 그래도 하나는 해결이 됐네요. 다행히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상민 선수의 빈자리에 김태현 선수가 이제 메우게 됐고요. 김태현 선수 이미 뭐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김태현 선수는 키가 커요. 187cm의 센터백인데 와, 크다. 드물게 왼발잡이입니다. 그래서 오. 왼발잡이 센터백이 이제 김영권 선수가 우리는 흔히 이제 기억하고 있고 그 왼발잡이 센터백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빌드업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요. 암튼 22명 그러니까 한 명을 날리는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네. 그렇죠. 22명에서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엄청 중요합니다. 네,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이. 그리고 요거를 또 하나 좀 설명드리면 클린스만 감독하고 지금 황선홍 감독의 이제 갈등은 여튼간에 조금씩 그래도 풀리는 모양새. 일단 이강인 선수는 뭐 결국에는 빠지게 양쪽에서 다 빠지지는 일단 A 매치 팀에서는 일단은 빠지게 빠지고, 네. 됐지만 일단은 여러 선수 중에 그러니까 그 클린스만 감독이 원했던 여러 선수 중에 박규현 선수 정도는 이렇게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박규현 선수 정도는 아마 이제 아시안 게임 팀으로 양보가 되는 일단은 모양새입니다. 서령우는 선수는요? 데리고 가고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서령우 선수도.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지금 뭐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그 A 매치 기간 중이라도 아무튼 좀 조기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수는 피곤하겠네요. 그렇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음. 네. 파이팅. 예전에 네. 이동국 선수는 청소년 대표 시절에 심했죠. 네. 청소년 대표, 올림픽 대표, A 대표 다 있어요? 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특출난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바빴죠. 막 여기 소집됐다 이 경기 끝나면 일로 가고 막 그리고 예전에는 그 허정무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과 A 대표팀 감독을 같이 했어요. 그렇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올림픽 대표팀과 A 대표팀의 평가전도 했어요.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허정무 감독은 중간에 앉고 중간에 그럼 어떻게 지시를 하나요? 누가 이겨야 되나? 그러게요. 그 A 대표팀이 그때 이겼던 것 같은데 그때 올림픽 대표팀에 이동국, 김은중 이런 선수도 있었죠. 김용대 이런 선수들. 근데 이 문제는 이관우 이런 선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클린스만과 황선홍이어서 갈등을 빚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그냥 이 두 팀은 누가 와도 누가 맡아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협회가 잘 중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기술위원회가 좀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활동하는 게 보면. 오늘도 나오는 자 지금 이야기가 산으로 많이 가네 오늘. 네, 좀 많이 갔는데요. 좋습니다. 재밌죠, 뭐. 등산하는 기분으로.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린 김에 해주시면 이런 정보들 이렇게 하면은 또 막 정리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리시고 그러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네, 그냥 방송으로 들어주세요. 왜냐면 또 그래요 좀. 네. SBS 이정찬 기자가 말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쫙 아 정리글이 또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커뮤니티 보면. 자제 부탁드린대요. 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메뉴를 잡았습니다. 잘 잡았어요. 굉장히 큰 승리였어요. 음. 정말 경기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 재미없었던 토트넘 경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팀이었나.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도 뭐 골은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어쨌든 네? 이게 너무 웃기네요. 케인과 헤어진 충격 떨친 듯. 결별 기사처럼 사랑하던. 뭐 충격 때문에 뭐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 AI가 합성한 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케인과 손흥민 선수 딥페이크? 이제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재밌던데요. 그 트러블 메이커 그 노래? 노래 현아랑 그거. 현아랑 누구죠? 장현승 씨. 장현승 씨의 그
안무에 네, 안무.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를 얹어가지고 누가 현아야? 그거. 그거 좀 안무 좀 안 보고 뜨거운 거 아닌가요? 네, 이거 팔 막 타고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전 제일 재밌게 보긴 했어요. 네, 여튼간에 헤어졌는데 그 충격을 떨쳤다네요. 잘 됐네요. 네. 금방 떨쳤네. 진짜 안 보고 싶네요. 저 그건 못 봤는데. 보통 이런 충격을 떨치려면 새로운 짝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새 사랑. 네. 사람은 또 사람으로 잊는다고. 근데 새로운 짝이 누가 될까요? 근데 히샬리송은 아닌 것 같고. 송은 히샬리즘은 아닌 거야. 메디슨과 해야 될까요? 메디슨하고는 아주 좋은 합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은 조금 그렇게 막 매끄럽지는 않아요. 아까 근데 뽕 PD가 얘기했듯이 콘테 시절하고 지금 그 시절에서는 엄청 달라지긴 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 네. 움직임이 그죠? 일단 위치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맞아요. 10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중앙선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요 30m 안에 중앙선을 딱 중심으로 위에 15m의 반 5명, 아래 15m의 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쓰는 거 보면 중앙선 밑으로 2명 있어요. 그리고 다 올라가요. 그리고 무조건 전방 압박. 공격 앞으로. 네. 그리고 무조건 전방 압박에 이러니까 사실 화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한 선수들로서는 수비 부담과 위험을 안고 전진을 하는 거긴 해요. 팬들은 재밌죠. 그렇죠. 두 골 먹으면 3골 넣으면 된다는 네, 마음으로. 그리고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는 10명이 전부 중앙선을 넘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쉽지 않은데? 메뉴를 상대로. 네. 뭐 이건 굉장한 변화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손흥민 선수도 멘트가 그런 거죠. 스스로도 이런 재밌다. 축구대에 대해서 재밌다. 그리고 그 표현이 좀 와닿았어요. 내가 전방에서 뛰고 압박하는 게 70m 뒤편에서 달려오는 것보다 쉽다. 이거 약간 뒤끝 있는 멘트처럼 느껴지긴 그렇지. 하거든요. 누구 약간 콘테는 앞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사실상 윙백처럼 써서 막 뒤에 있다가 공격 전환이 되면 진짜 70m를 달려가야 되거든요. 멀어 갈기가. 그렇죠. 그 역할을 이제 손흥민이 했었던 거고 네. 주로. 사실 뭐 케인 말고는 거의 다 뒤로 내려왔었죠. 콘테 감독 시절에는. 아무튼 전방에 있으니까 뭔가 좀 활발하게 팀이 움직이고 더 자유롭고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었고. 뭐 지난 첫 경기도 그랬지만 골 넣는 사람들이 뭐 전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뭐 삼선 혹은 뭐 수비수들이 골도 넣었으니까 그만큼 진짜 뭐 앞에 많이 나가서 가담을 해다던 거죠. 골키퍼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 비카리오. 그쵸. 네. 아 정말 대단하던데. 뽕 PD가 좀 정리 좀 해놨던 것 같은데. 네, 토트넘의 새로운 10년 책임진다. 진짜 10년이나. 진짜 빗카리오예요. 비카리오. 나이가 96년생 나이도 어리고요. 정리해 놓은 김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 읽으면은 제대로 못 읽어서 이걸 한글을 못 읽어요? 저 지난주에 못 외웠어요. 절까봐. 한 번씩 우리 뽕 PD 그 낭독 타임을 한 번씩 갖는 거. 저는 근데 이게 고막 남친 박. 부드럽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읽어보세요. 비카리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우리. 예. 아무튼 뭐 비카리오 선수가 뜨기 시작한 게 지난 시즌 세리아 A에서 빛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엠폴리 지난 시즌 14위 팀인데 여기서 주전 골키퍼로 뛰면서 31경기 39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실점 좀 있네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웃겼어요. 31경기 물론 엠폴리가 이렇게 상위권 팀은 그쵸,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31경기에 나와 39실점만 허용. 많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보통 보통 띄우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보통 좋은 골키퍼들은 0점대도 있고 뭐 실점을 하죠. 예. 그래도 뭐 이제 좀 하면은 그해 올해 팀 골키퍼 부문 후보에도 좀 올랐고 그래서 특히 뭐 약간 이번 대구의 조현우 같은 느낌인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약팀 대구 돼야 시절 조현우. 대구 시절 조현우. 그런 또 선방을 보일 기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 경기 맨유도 되게 좋은 찬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골대도 몇 번 그쵸. 맞추고 그랬었는데 손흥민 패스한 것도 골대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거든요. 서로 뭐 골대 한 방씩 주고 받았고 근데 그 외에 뭐 비카리오 선수는 이제 맨유의 유효 슈팅 6개를 판단력도 좋고 반사신경도 좋고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들은 바에 의하면은 지난 시즌 그 이탈리아 있을 때는 좀 발밑이 약간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해요. 워낙 이제 빌드업이 좀 네. 약하다. 네, 워낙 이런 반사신경은 좋은 거는 딱 알고 있었으나 그런 게 좀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 또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요리스가 근래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불안했죠. 그쵸, 막 진짜 어이없는 실수. 어이없는 실수를 좀 했죠. 사실 그 주장 완장 차고 그런 실수를 볼 때마다 참 뭐라 해야 되지? 짠하다고 해야 되나? 요리스가 버린 네. 경기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이상한 참 판단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안 맡기를 바라는 팬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과한 책임감을 일단은 갖게 되고 그리고 주장이 못했을 때 팀에 미치는 영향이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맨유를 보면은 부페 선수가 되게 어이없는 그 헤더 실수도 있었잖아요. 위로 날려버리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패 선수라서 부패됐다고? 너 이름을 별걸 다 부페. 줄여. 아유 다 부페로 부르죠. 네. 아무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런 슈발못이 실수 함께하는 보이면은 방송. 맞아. 모른다고. 제가 알못이긴 한데 예. 아무튼 뭐야? 넌 그냥 못. 대못. 대못을 박는 거야 부패. 망치로 맞을 줄 알아. 근데 오늘은 계속해봐. 잘 계속해봐. 읽었네. 근데 다 읽었어요? 요거 이탈리아 얘기. 끝났어요? 네네. 아, 요거 끝났어요? 선수 네. 이야기는 끝났죠. 수고하셨어요. 예. 예. 퇴장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 히사르리송이 뭐 조금 아쉽기는 하죠. 여전히 여전히 아쉽기는 한데 저는 참 대표팀에서만 잘해 실성 보면. 우리 대표팀의 상황하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원톱이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지금 조규성 선수도 부상이죠. 거기다 오현규 선수도 부상이죠. 황의조 선수 경기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A 매치에 사실 이 서예서 선수가 돌아가면서 지금 자리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문제를 토트넘에서 어떻게 푸느냐를 갖고 어느 정도 해답을 갖고 A 대표팀에 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번에 그 두 명 다 소집 안 되나요? 글쎄요. 부상이요? 일단은 뭐 그 조규성 선수가 부상 정도를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이번 주 경기 주말 경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있고 오영규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합류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때 좀 그럼 길게 누굴 나왔던 뽑아야 되나요? 주민규? 주민규 선수가 K리그를 또 좀 잘 안 보신 것 같긴 한데 예. 뭐 코치님들이 열심히 보셨다니까. 진짜 없네요 스트라이커가. 주민규를 뽑았는데 주민규가 거부하는 거야. 차출 거부. 거부. 네. 삐졌다고.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나 뜨거워요. 핫해요. 하태. 예 예. 일단 포항 경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포항 이런 경기 또 없습니다. 포항이창 이런 경기 잘해요. 3대0, 3대3, 4대3. 아마 이 경기를 보던 포항 팬들은 그 과거의 악몽이 좀 떠올라지 않았을까. 강원한테 강원도와 네, 강원한테 4대3으로 4대 0으로 진짜 이기고 그러네요. 있다가 5대 4로 갑자기 확 꺾였던. 5대4였다. 4대0, 5대4였네요. 네, 4대 0, 5대 4. 그, 그래서 아마 맞아. 이 티아고 선수가 해트트릭 하면 이거 설마 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은데. 야, 그걸 기어이 어쨌든 이깁니다. 그렇죠. 김기동 감독의 표현이 이기고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경기였다. 그러네요. 사실 좀 승리 이렇게 또 짜릿하게 이기면 즐길만도 한데 또 김기동 감독님 스타일이 또 이렇게 칼 같으신 게 좀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사실 3대 0에서 3대 3 되면은 사실 뭐 기분이 썩 좋을 수야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4대 3으로 이기긴 했지만 뭐 승점 3점 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포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승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진짜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일단은 김승대 선수가 일단 활약이 좀 돋보였고 진짜 많이 뛰더라고요, 여기 경기도. 네, 그리고 3대 0에서 3대 3이 됐을 때 대부분의 그 그라운드에 있는 22명은 아마 이제 흐름이 넘어갔다고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포항이든 그렇죠. 대전이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튼 추가 시간까지 열심히 뛴 모습. 그리고 또 홍윤상 선수는 포항의 유스 출신이죠. 그래서 아무튼 데뷔골을 멋있게 또 넣었습니다. 크로스 누가 했죠? 이게 김승대 선수. 김승대, 와. 네. 김승대 정말 정말 엄청 했어. 진짜 근데 어디서 끝? 그 농구에서 버저비터 그렇죠. 울리기 전에 다급하게 어, 가가지고 예. 진짜 보고 올렸는지 모르게 안 보고 올렸을 거야. 아마 감으로 그냥 올린 것 같아요. 다급하게 올렸는데 그걸 또 네. 다급하게 넣더라고요. 네. 방향만 다급하게 바꿔서. 먹으니까. 그걸 또 뭐 이렇게 골대 재고 이러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돌린 것 같은데 와 기가 막힌 헤딩이 됐습니다. 보면 또 요새 또 대전이 그런 후반 막판이 집중력 부족으로 먹히는 경기가 요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대전 팬들의 그런 볼멘 소리가 뭐가 있냐면은 특히 또 홈에서 그 홈팀이 골 넣으면 이제 폭죽 같은 거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막 이게 좀 남아 있는데 그 연기가 자욱할 때쯤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그때 항상 먹혀서. 서울전이 그랬죠. 네, 서울도 그랬고 네. 올 시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대전이 막 그런 경기 한 3-4개 경기가 되지 않았나. 네, 서울전은 근데 이겼죠. 네. 대전 맞죠. 대전이 이겼죠. 서울이니까. 수원 네, FC한테 그때 역전패 한 게 대전 아니었나? 아무튼 뭐 그런 경기가 꽤나 두 골 네. 먼저 넣고. 예. 네. 여튼 대전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뭐 노빠꾸 축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골 많이 어떻게 보면 K리그의 지금 흥행 뭐 제가 기자 되고 여름에 이렇게
관중 열기는 네. 저는 진짜 처음이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경기가 뭐죠? 무슨 얘기 할까요? 울산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산이 이번에 또 최다 관중 울산 최다 관중. 네, 3만 명이 네, 왜요? 괜찮아요. 또 틀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팬으로 저 틀렸다고 여기 표시한 것 같아요. 네, 하나 네. 하나 거기 발을 정자 그어주시면 돼요. 이제 틀릴 때마다. 지워져. 네, 그렇죠. 지워지겠죠. 물파스로 잘 지워져요. 네. 팬은. 여튼간에 울산 경기에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와. 몰렸는데 와. 3만 관중 K리그에서 3만 관중 진짜 아, 낯설게 근데 진짜 느껴지는 유럽 숫자예요. 못지않더라고 분위기가. 그리고 그 3만 관중이 부르는 잘 가세요. 그거는 뭔가 이제는 그 울산을 넘어서 K리그의 히트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도 붙었을 맞아요. 때, 잘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 그거 사실 킹받아. 그 경기를 봤던 사람이 이 K리그 팬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뭐 해외 축구 팬들도 되게 많이 와서 봤을 텐데 이 다 같이 잘 가세요를 외치니까 뭔가 K리그 하나의 문화로 또 잡혀가는 게 아닌가. 그분들은 못 알아들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재밌게 봤던 거 중에 하나가 울산이 이제 최근에 계속 그 유니폼을 입고 들어오는 관중 수를 따로 집계 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요? 왜요?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응원하는 걸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J리그 보면 그 경기가 있는 날 그 도시에 그 이제 유니폼 입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맞아요. 보이거든요. 많이 보이죠. 네. 뭐 우리나라 야구만 보더라도 뭐 잠실 가면은 네, 다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 때 그 스웨덴 경기 앞두고 전날 모든 게 노란색으로 물들었죠. 그럴 수 있죠. 시내가 네, 전부 네, 노란색으로 네. 물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좀 한번 확산해 보고자 한 노력들이었는데 2월 25일 전북 현대전 그러니까 첫 개막전이었죠. 이때도 관중이 많았어요. 28,000이었는데 와. 이때 유니폼 관중이 2,300명, 8%였습니다. 근데 어제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올렸는데 30%? 9,814명, 그러니까 10,000명이 유니폼을 입고 온 거야 우와 거의. 많이 와. 그러니까 문화를 진짜 바꾼 부분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선수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3만 관중 앞에서 이기니까 좋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런트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선순환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울산 울산 유니폼도 팬들도 예쁘고. 유니폼도 예쁘고 울산 팬들도 이제 입으면서 더 프라이드도 생기고 네. 또 뭐 구단 입장에서는 수익이 또 느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울산이 또 유니폼을 되게 여러 개를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뻐. 사실 서드킷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저기 녹색 옷을 입고 나오길래 약간 청록색, 민트 아니야? 네, 민트? 약간 그 오묘한 색깔이 있어요. 전 제일 처음에 전북인가 싶어하고 너무 헷갈려갖고 오히려 경기 보는데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뭐 경기적으로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이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또 약간의 전술 변화. 네. 벤치에서 오랜만에 뛰쳐나오던. 네. 그 뭐 올스타 브레이크 때부터 준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홍 감독은 그런 구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포항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기들에 맞춰서 한 2달 전부터 혹은 한 달 전부터 전술 준비를 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뭐였냐면 루빅손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지금 제일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일 텐데 그렇죠. 이 선수를 윙백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빅손 시프트. 네, 왜냐하면 그리고 4백을 쓰다가 3백을 썼죠 이번 네, 경기에서는. 변형 3백. 그 박용우 선수가 빠진 뒤에 삼선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 자리 때문에 울산의 침체기가 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하. 뭐 홍명보 감독 이후에 첫 연패도 빠지고 그다음에 뭐 이기지 못하는 경기들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거를 한 달 좀 넘게 준비를 해서 결국에 전북전에 썼는데 이게 효과적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일단 실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삼선에서의 수비가 좀 더 안정적이게 됐고 그럼 루빅손이 주로 수비 쪽을 많이 근데 맡은 건가요? 압박을 진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압박을 많이 하면서 엄청 올라가기도 많이 많이 네, 하고. 하긴 뭐 예. 공격 워낙 수비를 활동량이 다. 많은 선수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에 아무튼 승점 6점짜리 경기였죠. 그렇죠. 전북이 네. 올라오고 있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를 잡았고 골 장면에서는 저는 이청용 와, 선수의 그 패스는 패스가 굉장히 그거는 눈에 띄었어요. 교체 아니, 투입되자마자 그걸 잡을 수 있다고 느꼈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 정말 신기했어요. 대단한 거 같아요. 어문상 선수의 속도까지 계산해서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수비 뒷공간으로 주지 그 앞공간으로 주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예. 페트란스가 앞으로 줬어요 공을. 어. 근데 엄원상 선수가 그거를 뒤로 들어가서 다 그러니까 잡았잖아요. 그거 정말 진짜 빨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대단. 그래서 이게 뭔가 그
그 약속된 플레이 같은 그런 느낌. 것 같아요. 와, 저게 된단 말이야. 음. 한국 축구에서 약간 그 느낌이 들었어요. 축구 도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청용 선수는 많은 시간을 뛰고 뭐 90분을 다 뛰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팀에 큰 활력을 주고 그렇죠. 그렇게 늘어난 선수들이 경기를 이렇게 패스 하나로 그냥 다 풀어버리잖아요. 네. 메시도 오늘 그렇죠. 오늘 보니까 연장까지 뛰었던데 연장까지 뛰고 그 연세. 메시가 뛰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보면 제가 항상 그때 그 월드컵 끝난 월드컵, 다음에 네.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안 뛰어요. 뒤에 있어요. 근데 이번 월드컵은 진짜 많이 뛴 거고 지난 그 브라질 월드컵 때 보면 러시아 월드컵 네. 그때 통계를 보면 제일 안 뛰는 선수가 메시예요. 근데 그렇게 안 뛰면서도 하이라이트엔 항상 등장하는 게 또 메시고. 그래서 대단한 제가 거죠. 그때 그 경기를 한번 직접 가서 봤었는데 네덜란드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하는 경기였는데 반데이크가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이번 월드컵 네. 하는 거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왜냐면 안 와. 저 멀리 얘를 근데 체크는 또 해야 돼. 어디 있는지. 제일 어려워. 중앙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라인 봐야죠. 라인 조율해야죠. 거기다가 지금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또 최전방 공격수들 윙어들 체크해야죠. 근데 메시가 없어.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저쪽에 어디 있어. 있는 거야? 그럼 쟤도 봐야죠. 그러니까 진짜 힘들죠. 그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축구 도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원 삼성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게요. 불트위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러네요. 그리고 울산 시절 사실 불트위스 선수는 짤로 또 유명해요. 그 울산 시절에 골을 넣고 무릎 슬라이딩 세레머니 하려고 했는데 튕기지 않았나요? 완전 튕겼죠. 이게 바로 한국 잔디다. 튕겼죠. K 잔디의 위험 뭐 이런 걸로 짤 많이 봤던 것 들었었는데 같아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 세레머니. 벼로 부르다가 미운 오리 새끼야? 물주이스가? 수원에서 좀 못했죠. 좀 수원에서 첫 골이더라고요 이게 이적 후. 네, 사실 지난 시즌부터 뛰긴 뛰었었는데 특히 올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이제 주전 베스트 11에 못 들 정도로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후반 교체 투입된 것도 부상 때 박대원 선수 부상으로 급히 투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됐죠. 네. 그리고 김병수 감독은 지금까지 본 헤딩골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골이었다. 이 표현이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세리머니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헤딩을 어떻게 넣으면 아름답지? 또 재밌었던 경기는 인천 광주도 아주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제르소는 정말 발전 진짜. 제르소가 제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주에서는 이런 임팩트가 없었던 거 별로였던 것 같은데 인천에서는 지난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거기서도 그랬고 그렇죠. 확실히 무고사 선수가 오니까 또 살아나는 또 무고사가 성캐 확실히 콤비의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케인처럼 무고사가 찔러주고 야 그거를 역시 무고사. 또 골킥 받아서 또 야, 그랬으면 이겨야 되는데 이겼어야 되는데 딱 이기는 분위기였는데 야. 광주도 만만치 않아요. 광주도 후반이 강하네. 회장님이 계시니까 이건희 회장님. 야, 이건희 회장님은 진짜 요즘에 진짜 회장님으로 불릴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뭐 넣어야 될 때 확실하게 넣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회장님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승우 선수 오랜만에 승리했습니다. 수원 FC 강원은 참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번 이겼더니 그냥 또 이 경기도 선제골 넣고 그렇죠. 역전패. 강투지 선수가 넣네요. 네. 강투지. 이름 멋있게 넣었어요. 멋있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아주 감각적으로 넣었고 감각적으로. 윤빛가람 꼬리고 예술 발리, 아니야? 발리. 그거 정말 심지어 장염을 좀 앓고 있었다 그랬는데 장염을 이겨낸 그러니까 힘드니까 골 딱 차고 눕잖아. 기분이 없었나 보다. 이것도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터진 역전골이었고요. 아주 극장골이었죠. 이번에는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골들이 꽤 있네요. 네, 극장 골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일단 10, 11, 12 수협, 수삼, 강원, 그다음 26, 20, 그러니까 수원 FC가 26점, 수원 삼성 22점, 강원이 20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는 진짜 10, 11, 12는 앞으로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뭐 강원은 좀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저기서 자리 잡으면 안 돼. 근데 2점 차이라서 한 경기 이기면 근데 강원도 경기력이 그래도 그러니까요. 올라올게요. 네,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에요 보면. 네, 수원 삼성은 다음 주지. 올라오는 듯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는 타는 것 같은데 아직도 22점이야 이렇게 네. 되고 수원 FC가 떨어질 듯 떨어질 듯 거기에 있어요.
야 수원 FC하고 그러니까 10위 수원 FC하고 9위 제주가 승점이 여긴 좀 차이가 나죠. 나요. 8점이나 차이 나네요. 네. 여기 또 이제 중위권 다운. 네. 다음. 다음. 자 그리고 서울과 대구도 참 극적으로 비겼습니다. 네. 네. 아닉스 감독이 이제 결국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놀라웠죠? 네. 갑자기 갑자기 기사가 좀 어느 정도 네. 좀 이게 있었나요? 좀 뭐 기사에 따르면은 갑자기 그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그러니까요. 말미에 저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 장내도 술렁거리고 그리고 프런트들도 뭐 몰랐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얘기를 원고를 하더라고요. 읽으셨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태블릿 딱 꺼내서 읽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사실 요새 성적도 뭐 그랬고 그리고 좀 재미도 솔직하게 없어갖고 저는 아닉스 감독님의 자리에 좀 위태롭지 않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공교롭게 좀 타이밍은 좀 빠르지 않았나? 익스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뻐지라고 막 그러면서. 이뻐지 첫해 소방수로 오셨을 때 감사해. 행복했죠. 서울은 잃은 승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길 맞아. 경기를 이길 비기고 경기. 그렇죠. 비길 경기를 이 경기도 그랬잖아요. 이 경기만 네. 해도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그러니까 사라진 승점이 너무 많아요. 그 사라진 승점만 사실 다 챙겼어도 지금 위치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결과인데 과정이나 경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이제 서울이 넣었던 골들 중에 그렇게 막 팀 플레이로서 이게 만들어졌구나라고 느낀 그런 장면이 많이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7골 넣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수원 FC가 다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근데 그건 이제 수원 FC 좀 일방적으로 무너진 것 같고 요새 뭐 골 넣었던 거 생각해 보면 윌리안 선수가 그냥 솔로 플레이 기가 막히게 해서 뭐 넣어버리고 뭐 프리킥 상황 뭐 그냥 코너킥 세트 피스. 물론 그것도 이제 선수들 간의 약속은 있긴 전술이 하겠지만 네 경기 그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장면을 보면은 너무 헤매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항상 이렇게 패스 줄기도 계속 U자형으로 돌리고 말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크로스도 좀 무의미한 크로스 그런 게 좀 남발되지 않았나. 신랄하게 팼는데요. 되지 않- 그러니까 떠났다고 감독 떠났다고. 사실 이렇게 직관 가면은 이렇게 좀 기분 좋아야 또 가고 싶고 하잖아요. 이었을 때. 근데 요 근래 직관 가서 좋았던 기억이 진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지 너무- 않았을 거예요. 그쵸. 기분이 안 그래도 좋지 잔디 보고 않았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네요. 잔디가 맞다 그러네. 진짜 막 듬성듬성. 김병수 감독이 불투스 헤딩골이 가장 아름답다고 아름다워. 했는데 저는 이근호 선수의 헤딩골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거예요. 이거 근데 그쵸. 그 순간에 그 뒤통수 맞은 네. 거죠? 네. 노리긴 노렸죠. 노렸어 이렇게. 이근호 선수만 노렸어요. 이근호 선수 근데 이렇게 했어. 이근호 근데- 선수만 그걸 왜 다 보고 있냐고 그냥 나는 그것도 좀 주변에 그 사람들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골대 앞에서 그게 감독 문제일까? 과연? 백종범 골키퍼 PK로 선망 잘하고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선수들 화이팅. 선수들 편도 감사네요. 좀 뭐- 김신진 선수의 그 사실 프리킥도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네, 수비수 가랑이를 뚫는 프리킥은 저는 드물게 보거든요, 정말. 옆에 근데 이제 그 동료가 딱 피해 줬는데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굳이 가랑이를 노려서 수비수 다리 사이로 차더라고요.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공간으로 차려고 했겠죠. 근데 약간 뭐 어쨌든 뭐 약간 들어갔으니까 골키퍼는 더 헷갈렸겠지. 그쵸. 네. 일로 공간을 올 줄 알았는데 다리 사이에서 쏙. 그리고 그 세리머니 하다가 나상호 선수는 의도 맞고 되게 아프겠는데 제대로 그래서 맞았는데. 그 전 상황도 되게 이야기가 많이 됐죠. 그 서로 공차겠다고 팔로세비치 선수랑 한승규 선수랑 막 서로 밀치고 막 이랬는데 정작 김신진 선수가 차서 골을 넣어버린. 그것도 하나의 뭐 전략이었을 수 있죠. 그러고 팔로세비치 좋다고 와가지고 나상호 선수 때린 게 팔로세비치 아니에요? 이게 뭐 의도적으로 때린 거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팔로 막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팔로세비치니까 팔로.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을 그 골 장면 하나에서 좀 볼 수도 있지 않았나. 팀 분위기다. 이게 서울이다. 그때 뭐 또 좋으니까 이제 마무리는 훈훈했으니까 이제 그 골 상황에서만큼만요. 그리고 마무리가 훈훈했다고요? 진짜 오랜만에 그리고 지동원 선수가 다시 그렇죠. 경기에 나왔어요. 그 전설의 포켓몬처럼 이 선수가 있긴 있었구나. 거의 뭐 1년 넘게 만에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동원 선수가 진짜 오랜만에 유니폼을 입었나 봐요. 근데 그 마킹된 글씨가 굉장히 구겨져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입었네. 꺼내 입었네. 다림질 좀 하고 있지. 네, 오랜만에 그래서 입었네. 그거 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안 뛰어서 유니폼 새 거니까 받지 안 준 거 안 줬나 보다. 그거 오래됐나? 약간 그런 생각 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재밌네요 아주. 네. 아니 근데 진짜 줄 서었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최근에 뭐 그러니까 떡과 추갈못이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이제 K리그 경기를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요즘 경기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운데요. 재밌어요. 예, 맞아요. 예, 예. 땀 흘리고 그 생각보다 안 더워요. 버틸만해요. 네. 어. 막 물도 좀 뿌려주고 하니까 울산은 이번에 골 넣으니까 막 물대포 같은 거 막 쏘던데요. 시원시원해. 뭐 워터밤 따로 없습니다. 야구장에서 KT 워터파크처럼 물대포 쏴주거든요. 그런 분위기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서울대 울산은 정말 관중 많을 것 같아요. 벌써 기사 보니까 15,000석이 예매됐다고. 왜냐하면은 요즘 울산 팬 중에 수도권 팬들이 많거든요. 진짜 원정 팬들. 현장에서 표 못 사겠는데? 아니 그래도 6만 성을 채우긴 힘들 거라. 그래도 있겠지. 아니 근데 6만을 다 6만 장을 다 팔진 오픈은 않잖아요. 안 해요. 3층은 안 다 하잖아요. 오픈 안 근데 해요. 만약에 이게 꽉 차면 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왜냐면 거기 뭐 덮개 씌워놓지 않았어요. 닫아놔요. 그래도 뭐 다 차면 4만은 이상은 되겠죠. 관중 기대된다. 그때 임영웅 씨 왔을 때 기록 한번 깨나. 그때 몇 명이었어요? 그때 한 35,000 정도로. 그럼 거의 다 찬 거다. 네, 다 찬 거죠 거의. 콘서트. 근데 또뭐 길어지는데 최근에 직관 갔는데 임영웅 씨 팬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진짜? 네, 어머니 팬들이 하셨고 두 분이 어머님 두 분이 이렇게 오실 수가 있나 했는데. 영상 편지 보내. 임영웅 씨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아니 어머니들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 지인의 어머니도 혼자서 축구 보러 다니세요. 우와. 그러니까 그 재미삼아 가서 그 분위기 젊은 분위기 좋고 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공원 우리 오듯이. 엄마도 데려가고 싶다. 모시고 가죠 엄마는. 맞아요, 모시고. 근데 일요일 7시면 너무 늦네요. 그러니까 집도 좀 멀잖아요 집 앞에. 멀어요. 제 아는 친구는 이제 그 성산동 쪽에 살아가지고 그럼 너무 가까워요. 가깝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마실러 가듯이. 네, 거기 이제 앞에 산책길로 와가지고 가서 축구 보고 가신다고. 좋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